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곳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갇혀서 네. 예를 들면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고 독방에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요. 네. 그리고 언제 자유로운 그 세상을 살게 될지 아무런 보장이나 약속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늦어도 아마 힘들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내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다소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네. 반대로 야 이러다가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네. 어쩌면 뭐 몇 년간 갈 수도 있겠네. 네. 이렇게 조금은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이 독방 생활을 잘 버틴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상식적으로는요, 그냥 낙천적인 사람이 잘 견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네. 쉬울 것 같은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그 반대 결과가 있습니다. 낙천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기대하던 상황이 오지 않게 됐을 때 아. 그런 낙천적인 기대가 한낱 기대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타격이 네. 훨씬 더 심각해서 예. 그 이후로부터는 독방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 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팬데믹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전쟁 포로처럼 갇혀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끝도 알 수 없고요. 너무나 단순한 기대, 단순하게 낙천적인 기대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네. 이 상황이라는 게 정말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것이지 네.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네. 일단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보다 현실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오히려 팬데믹을 보다 더 잘 이기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네. 일정 부분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수입보다 지출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감당이 되지 않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파산을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파산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옳은지 네. 이 얼른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도 지출에 훨씬 못 미치고 네. 또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는 경우 있죠. 네.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파산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빚이 있고 또 빚을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네. 또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이 차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대 채권자가 법적으로 뭔가 하려면 네. 소송을 시작해야만 법적인 액션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채무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네. 소송을 하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굳이 비용을 들어가지고 파산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미래 상황을 미리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네. 들면 현재는 수입이 너무나 턱도 없이 적지만 몇 달 뒤부터 내가 지금 새로운 잡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월급이 훨씬 올라간다든지 네. 아니면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던 배우자가 네. 일을 시작한다든지 해서 집안의 전반적인 수입이 높아질 것을 예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좀 다른 상황이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너무나 적은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파산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서민들은요. 네. 가장 중요한 그 퀘션이 네.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집을 내가 계속 킵을 하고 싶은지 계속 지키고 싶은 것인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차라리 부담스러운 집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차라리 집을 렌트해서 살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녀들도 다 갔으니까 아파트 생활을 한다든지 네. 그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장 큰 결정이 되겠네요. 가장 큰 결정이 되고 네. 이 집과 관련된 결정이 제가 보기에는 파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데 네. 첫 번째 생각이 들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파산에 대한 것들은 뭐 기록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 7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파산이 있었기 전까지의 어떤 그런 크레딧 점수를 거의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뭐 그게 조금 1, 2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한 7년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 크레딧 점수를 확인을 안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3대 크레딧 평가 회사도 있고 또 그냥 무료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그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본인이 한번 크레딧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뭐 그것이 어떤 그런 네. 남아있다고 해서 이렇게 불안하거나 네. 뭐 껄끄럽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크레딧에 영향을 준다거나 네.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군요. 단지 이제 파산 법원은 이런 네. 것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네. 이 사람이 만약에 파산의 기록이 있었는지 네. 몇 년 전에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번 파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그 팩터가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네. 그 기록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전혀 아니니까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10년이 지났다면 아마 크레딧이 거의 다 회복이 돼가지고 네.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한 2, 3년 됐다고 한다면 아직도 회복되는 중이겠지만요. 네. 1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네. 10년 동안 네, 아마 잘 없어질